브루마블, 모두의 마블 등 주사위를 굴려 부동산을 사고 파는 부동산 거래 게임.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다양한 설정과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부동산 거래 게임의 원조로 알려진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모노폴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노폴리의 뿌리가 되는 보드게임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리고 이 보드게임은 모든 사람은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미국의 개혁가 헨리 조지의 단일 토지세를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브랜드 백과사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보드게임 중 하나인 모노폴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866년 5월 9일) 미국 일리노이주 머콤에 살던 제임스 매기와 메리 제인 리치 부부 사이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리지 매기. 훗날 유명 보드게임 모노폴리의 전신이 되는 게임을 개발한 인물입니다. 리지 매기가 어떠한 배경에서 자랐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의 아버지 이야기부터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리지 매기의 아버지 제임스는 머콤 저널이라는 신문의 발행인이었으며 공화당 소속의 노예제도 폐지론자였습니다. 그래서 1850년대 후반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에이브러햄 링컨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스티븐 더글라스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정치 토론을 했을 때 제임스는 링컨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임스는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개혁가 헨리 조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헨리 조지는 토지 사유제가 노예제도 못지않은 사회악이라고 주장했던 인물이었는데 그의 사상으로 인해 모든 사람은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조지주의 혹은 지공주의라 불리는 경제 철학이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적이 있는 토지 공개념의 뿌리가 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간혹 지공주의를 공산주의와 혼돈하여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간단하게 차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토지에 사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압수할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첫째, 부당하기 때문이며 둘째,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토지라고 부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토지를 사고, 팔고, 남겨두고 고안하게 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알맹이를 가져간다면 안전하게 껍데기만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몰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웃만 몰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공주의는 자본과 토지의 사유제와 자원 배분의 결정 주체가 시장임을 인정합니다. 단, 토지로 인한 이윤은 공유해야 한다는 토지 가치 공유제입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토지와 자본을 국유화하는 것이며 자원 배분의 결정 주체 역시 국가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공주의, 조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조지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1882년 조지스트였던 제임스는 일리노이의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평범한 이야기라는 책을 출간하며 이 책을 통해서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 특히 백만장자의 악랄함과 무지함을 비판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제임스의 딸 리지 역시 아버지의 가치관을 배우며 자연스럽게 조지스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리지는 특별히 정치 활동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1880년대 초 리지는 당시 여성들이 선호했던 직업인 속기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10년 동안 꾸준히 그 일을 해나갔습니다. 한편 그녀는 창의력이 풍부하고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단편 소설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극장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기계를 가지고 실험을 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892년 26살의 리지는 종이가 롤러를 더 쉽게 통과하도록 발전시킨 타자기를 발명하여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리지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헨리 조지의 지공주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헨리 조지는 그의 책 진보와 빈곤을 통해 1%의 인구가 99%의 토지를 쥐고 있기 때문에 1%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가상승분을 세금으로 매기면 국가의 운영은 물론 99%에게 복지를 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단일 토지세를 주장했습니다. 리지는 이러한 단일 토지세를 가까운 지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위한 아이디어를 고민하던 중 토지와 자본에 관한 보드게임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인들이 이 보드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불공정함을 느끼게 되어 단일 토지세가 옳다는 것을 깨닫길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1902년 리지는 보드게임의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우선 사각형의 판 위에 가장자리를 따라 총 40개의 칸을 그렸습니다. 그중 22칸은 토지를, 각병 가운데 부분에는 철도를 배치했으며 필수품, 사치, 프랜차이즈, 공공공원, 감옥 등 자본이 오갈 수 있는 다양한 요소로 칸을 구성했습니다. 플레이어는 각각 기초자금을 받은 뒤 게임을 시작하며 턴 방식으로 주사위를 굴려 해당 칸의 지시에 따라야 했는데 소유자가 있는 토지 칸에 걸리는 경우 소유자에게 렌트비를 지불하여 가장 많은 자본을 얻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903년 3월 23일
리지는 최초의 랜드로드 게임을 완성하게 되고 1904년에 랜드로드 게임에 대한 특허를 얻게 됩니다. 리지는 랜드로드 게임에 단일 토지세에 대한 교육적인 요소를 더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의 규칙을 만들어 랜드로드 게임을 발전시켰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최초의 게임과 마찬가지로 자본을 독점하여 최고 승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버전에는 플레이어가 토지를 소유할 수는 있지만 토지의 임대료는 공공재무부에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본인의 토지에 집을 짓는 등 개발이 가능하며 집에 대한 임대료는 소유자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공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것입니다. 그렇게 토지 임대료로 인해 모인 공공재무부의 현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리지는 사람들이 독점 게임과 반독점 게임을 모두 해보면 독점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906년 리지는 뉴욕에 있던 이코노믹 게임 컴퍼니라는 회사를 통해 업그레이드된 랜드로드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적이고 복잡한 규칙 때문인지 대중적인 인기는 얻지 못했습니다. 대신 퀘이커 공동체나 미국 서부 대학의 캠퍼스를 중심으로 플레이되었으며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와튼스쿨 교수 스콧 니어링은 랜드로드 게임을 자신의 강의에 사용하여 독과점의 폐해를 예시하는 데 활용했다고 합니다. 한편 리지의 랜드로드 게임을 경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로 인해 랜드로드 게임의 다른 버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920년에 만들어진 보드게임판에는 처음으로 모노폴리라는 단어가 새겨졌습니다. 그렇게 랜드로드 게임은 모노폴리, 파이낸시 등의 다양한 이름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1924년 9월 23일 리지는 그녀가 만든 랜드로드 게임의 특허 기간이 끝이 나자 랜드로드 게임판을 심플하고 깔끔하게 디자인하여 다시 특허를 받았습니다. 1929년 10월 29일 뉴욕 증권시장이 폭락한 일명 검은 목요일로 인해 대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 실직을 하게 된 남성이 있었으니 바로 펜실베이니아주 저먼타운에 살던 찰스 데로우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원래 히터 판매 직원이었던 그는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1932년 찰스 데로우는 아내와 함께 찰스 토드라는 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저녁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자 찰스 토드는 모노폴리 게임을 꺼내오더니 데로우 부부에게 게임을 소개했습니다. 사실 찰스 토드는 애틀란틱 시티의 케이커 교도였는데 당시 케이커 공동체에서 만든 버전을 데로우 부부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판의 게임을 즐긴 데로우는 모노폴리 게임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심지어 토드에게 게임 설명서를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데로우는 모노폴리 게임을 더 발전시켜 보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대공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이 게임을 잘 발전시킨다면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보드게임으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기력한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데로우는 훗날 게임 개발 회사들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나는 실업자였고 내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아주 조잡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데로우는 아내와 아들의 도움을 받아 모노폴리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데로우 가족은 기존 사각형 판 대신 당시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둥근 식탁보에 모노폴리 게임을 손수 그려 핸드메이드 게임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1933년 데로우는 모노폴리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얻었고 미국 북동부의 소매점에서 자신의 모노폴리 게임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1934년 봄 그는 그래픽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게임 내 여러 아이콘을 만들었으며 게임에 사용되는 카드 조각들을 매끄럽고 깔끔하게 디자인했고 글자도 굵게 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게임판도 다시 사각형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